공부장치 믿어봐. 지금 바로 성적도 올리고 꿈을 찾아가. 지금 비록 힘든 내가 한테 제일 아쉬운 게 뭘까? 과거. 나는 너의 2025년 매우 이쁘게 봤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좀 산 것 같아. 작년 재작년에는 등원 시간도 안 지키고 맨날 지각하고 학습실에서 시험 기간 할 때 맨날 자고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살면 내가 고1 때 썰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이 해둘 거라서 좀 아쉬운 거 영어 단어. 영어 단어랑 통합사회 통합과. 영어 단어 때문에 독일에서 30을 그렇지. 영어 독해력이 상당히 좋은데 어휘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 내신 영어에서 개 썰렸다고 지금. 근본 실력이 딸려서 그렇고 어휘를 안다면 고3께 독해가 되는 상태란 말이야. 고3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희망을 많이 준다고. 수능 영어는 영어 진짜 노베인에도 다 3등급 이상은 나온단 말이야. 어휘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영어 어휘가 완성 안 된 채로는 수능 3등급도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사회 미리 해놓으니까 좀 낫지. 근데 내가 아쉬운 거는 1년치를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년치는 못했잖아. 지금 한 3단원까지 그래도 돼 있어서 한 70% 돼 있네. 그걸 계속 반복한 게 우리가 신의 한 수인데 네가 옆에 있는 땡땡이처럼 매일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했으면 더 쌓여있는 게 많을 거야. 걔 반에서 지보다 잘하는 애 한 명밖에 없어. 같은 학원 다니고 비슷한 정도의 약간 사고력을 갖춘 아이들인데 너희가 결과 차이가 나는 거는 과거 때문에 그래. 이게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 이번 학기 기말까지 어떻게 버텨봐. 중간고사 준비할 때 그래도 너 되게 볼만했거든. 네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 처음 봤어. 이 여고라서 이거 있다 이거. 수학은 걱정하지 마. 다 못하거든. 여고 비하가 아니라 빡빡하게 시키는데 그 또래 언어가 되게 무섭고 군중의 언어는 무서워. 애들이 어려워 수학 어려워 하니까 다 같이 수학을 안 하고 다 같이 수학 어려워 하고 있어.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책을 펴고 나면 어려워. 공식을 외우고 기본 개념을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계속 수학책을 펴고 어려워 하다가 수학 공부가 끝이 나. 고2 되면 더 기가 막히는 학교야. 또 많이 포기합니다. 너희 학교 고2 언니 성적표 보면 등수가 상당히 괜찮아. 점수 보면 정신이 나가거든. 와 이게 등급이 나오겠나 싶을 정도의 점수인데 등수가 상당히 괜찮아. 애들이 많이 포기를 하는. 근데 너 학교가 상당히 웃긴 게 국어를 또 포기를 안 해. 우리나라 이상합니다. 이 애국자들 천지예요. 국어를 포기를 안 해요. 나중에 과학도 포기 많이 한다. 좀 기대해봐요. 근데 이번에 과학 그래도 애들 되게 잘했다던데. 쉬웠잖아. 네가 틀린 거가 나는 납득이 안 돼요.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미리 틀려봤어야 돼. 개념 암기나 이런 데서 빠진 거가 아니라 학평 수준의 문제를 좀 미리 풀어서 미리 틀려봤어야 돼. 그럼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확인이 되는데 그 정도 시간 확보 못했다고. 계약하고 바짝하니까 영어 시험 범위 압도돼가지고 다른 과목을 못하잖아. 내 말이 맞잖아. 모고 들어가고 부교재 들어가고 교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느라 다른 과목 공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말을 왜 안 들었냐. 그래서 학교 정해지자마자 내 자습서 세팅했잖아. 그거로 다 공부한 다음에 3월 모고 치자마자 그거 공부하고 부교재 진도 나가는 거 다 공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한 2, 3주 놓친 거야. 그 2주가 크지? 그걸 좀 경험해야 돼. 너희들 1, 2주 작게 보면 안 돼. 엄청 큰 거야 1, 2주 차이는. 너보다 더 공부한 애들은 지금 한 학기, 두 학기 앞서 나가고 있다고. 이 진도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기. 영어에 진도가 어딨냐? 독해력, 어휘력, 기본 문법에 대한 실력, 글에 대한 이해력 이게 뭐 진도빨 아니잖아. 근데 공부하다 보면 그 실력이 쌓인다고. 그 갭이 좀 아쉽다. 기말 치고 나서는 수능 어휘를 좀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2학기 대비하면서. 부교재가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교과서부터 미리 학습해놓고 수학 진도도 미리 좀 해놓고 학교 부교재도 못 풀잖아. 그러면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면 돼. 이번에 경험했지? 거기서 많이 나오지? 근데 그 중학교 때 되게 수학 잘하던 애가 있었는데 못 풀지 걔? 걔 저랑 점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 너 잘한 거야. 학생이 부교재 한
두세 번 돌려본 사람 손 들어봐야 돼. 똑같이 생긴 이해가 안 되지. 학교쌤이 거기서 낸다 했는데 다들 뭐 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나도 엄청 많이 풀던데. 그러니까 매일 그 수학학원 가고 막 뭐 하고 뭐 이랬던 애들이 너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신기하잖아. 근데 더 잘하는 애도 있으니까 좀 아쉽다. 이 수학도 7번, 8번 이 문제 말고는 다 아쉽다. 다 큰 욕심 내지 말고 어떻게든 2등급 안으로는 안착을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대충 감 잡히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응? 살아보니까 알지. 그리고 중학교 때 피곤하다고 늘어졌던 거 생각해보자. 지금 안 늘어져 있거든. 1년 만에 몸이 크게 변했겠냐? 비슷할걸? 정신력 문제야. 근데 지금 잘 해내고 있잖아. 잘 해내고 있으니까 그때 너무 늘어져 있었다고. 근데 나도 주말에 좀 늘어져 있으면 편하고 좋거든. 노래 틀어놓고 강아지 안고 누워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 근데 그건 주말에만 즐겨도 돼, 주말. 그리고 너희들은 수능이라는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능 치기 전에는 웬만하면 놀지 마. 안 노는 거 추천. 계속 공부하는 거 추천. 정말 날 잡고 하루 정도 노는 거 말고는 안 노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놀고 공부할 수 있나? 그게 광인이야, 광인. 공부에 미친 놈들이 있어. 열심히 하는 애는 미친 놈들 못 이긴다. 반에 1명인가 2명 있다. 공부에 미친 애가 있어. 재밌어. 있는 거 같지? 응. 진짜 잘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 그 애 거만하지도 않지? 응. 그렇다고 딱히 겸손하지도 않지? 그냥 자기 삶에 몰입해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 이게 최고가 안 돼본 사람이 오해하는 게 이거야. 쓸데없이 겸손 떨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거 하고 있어가지고 타인한테 피해 안 주는 거야. 걔 잘난 척 해갖고 너희들 마상 주냐? 절대 안 주지. 그냥 지거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깝게 하나 틀렸어 이런 거 하냐? 절대 안 하지. 계속 경험했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로 내가 더 몰입해야 결과가 나오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나는 네 올해 아쉽지 않다고. 작년이랑 재작년이 아쉽다고.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 2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 자랑스러운 제자는 아니었다. 자랑스러운 제자들은 자랑하고 다녀 진짜. 걔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열심히 한다. 되게 열심히 한다는데 난 너를 자랑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지금은 잘한다고 해. 사람은 있다 이거. 지금 퍼포먼스에 무조건 과거빨이 있다. 선행이 아니야. 이거 쌓여있는 실력인데 사람들이 선행하면 뭐 달라지는 줄 아는데 못하는 채로 진도 빼면 뭐 실력이 올라가 있냐? 절대 안 올라가 있다고. 실력을 올려야 돼. 실력을 단단하게 올려야 된다고. 네 푸는 거랑 내 푸는 거 조금 다를걸? 조금 달라. 많이 다르진 않아. 조금만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데 되게 웃긴 거야. 이거 한 5점 안에 애들 다 몰려있을 거예요. 상위권 애들. 이 등급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기말에 100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내줘야 된다고. 내가 잘 친 것 같지만 저게 메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상대평가 무서워요. 다른 애들보다 잘해야 돼. 네가 지금 잘했거든. 중학교 때보다 훨씬 잘했어. 중학교 때랑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네가. 그래서 잘한 거야. 이게 너 더 똑똑해지지 않아서. 작년이랑 올해랑 비슷해. 그 머리 상태는 비슷해. 꽃밭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야. 머릿속이 꽃밭인데 태도가 엄청 나이스하단 말이야. 되게 마음에 들어. 쌓여있는 실력이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정말 한 문제 다 쏠려 있어. 한 문제. 5등급제라서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10% 안에 드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젠 정보 싸움이야. 나보다 잘하는 애 있는 거야. 째려가야 된다고. 성적표 나오면 그 숫자를 파악해보자고. 이딴 점수로 등수가 잘 나와 있으면 해볼 만한 게임이야. 점수 말고 등수를 봐야 돼. 너희 반에 한 명만 1등급이고 5명이 2등급이야. 나보다 잘하는 애가 5명 이하면 2등급 확실히 나와. 1등급 아닌 것 같으면 2등급 굳히기로 하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부담 갖지 말고 이번 학기는 편하게 가자고요. 이번 학기는 아직까지는 안 돼. 열심히 살아본 게 살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바로 안 나와. 근데 나보다 잘 치는 애가 5명 이상인 것 같으면 그거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 약간 부담 갖고 끌어올려야 돼. 목표는 2등급. 점점 해가지고 반 1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막 가볍게 수능 준비하면서 2등급 메타로 빡 가면서 특정 과목에서 1등급 나오면 너무 좋겠다. 시험 치기 전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완성을 하고 들어가라고 항상. 그렇게 하면 남들 틀리는 건 안 틀려요. 준비된 애들이
안 틀리는 거 안 틀린다고. 근데 처음 보는 거 어려운 거는 틀릴 수 있다고. 그때부터 천하제일 찍기 대회야. 찍어서 맞추는 거야. 푸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빡빡하게 준비해가. 준비한 거 다 맞추고 나머지는 찍어서 맞추는 거야. 나는 엄청 걱정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너를 키워봤기 때문에 저거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망한다. 5등급제에서 3등급 언더다. 3등급 이상 나올 리가 없다라고 나는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반전이 나온 거야. 2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딱 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 살짝 그러니까 1등급은 무리다. 2등급까지는 확실하게 일단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내년에 좀 더 나아지고 다음 학기 때 조금 더 나아지고 해가지고 수능으로 대학 갑시다. 5등급제 2등급이 9등급제에서 3, 4등급인데 9등급제에서 내신 3, 4등급으로 막 좋은 대학은 못 갔다고. 5등급제, 2등급이 그 포지션일 건데 근데 네가 수능도 못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등급일 수 있어. 인서울도 3, 4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고. 그 정도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너를 끌어올릴 생각이 있었다고 해. 근데 수능을 잘 쳐버리면 그 내신 안 써먹고 수능으로 정시로 대학을 가는 길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차근차근 실력을 올려가지고 결국 고3 11월에 포텐 터트려 봅시다. 일단 안전하게 근데 2등급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부 전략 새로 세워야 돼. 2등급 안 되는 과목이 있으면 2등급 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밸런스를 하고 안전하게 앞쪽 2등급 10몇 프로 되는 것 같으면 공부 시간 약간 줄여야 돼. 공부 밸런스를 옮겨야 된다고. 1등급은 걸러먹은 것 같단 말이야. 전 과목을 2등급으로 만들 전략이 나와야 돼. 이제는 10몇 프로 2등급은 공부 약간 줄이고 40%대 과목이 있으면 공부 시간 엄청 늘려가지고 30%대로 던질 수 있게. 이해했어? 그거면 됐다고. 최대한 끌어올려봐. 고생했다.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첫 시험을 치렀는데 쪼가 자부심 올라오지? 그렇지 않다. 상위권만이 맛볼 수 있는 그 프라이드가 있어. 그게 뭔지 경험해보니까 알겠지? 중학교 때 몰랐던 그 맛.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중학교 때보다 훨씬 내가 괜찮을 거라 했잖아. 네가.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엄한 공부 안 해서 그래. 학생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너는 복 받았다. 참 중학교 때 엄한 공부하는 애들이 보면 평균 점수 올리려고 막 단기간 집중해가지고 시험 기간에 막 공부하고 할 때 우리는 점수가 아니라 아는 걸 좀 많이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내 전략도 훌륭한데 네가 안 했으면 답 없다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돼. 중2 때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온 그게 지금 터지는 거란 말이야. 중학교랑 차원이 달라. 고등학교 공부해보니까 그때가 쉬웠지. 그거 어렵다고 찡찡대는 친구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 더 어려운 거 할 건데 그거 안 어려워질 때까지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했었다고. 중학교 시험 분석 같은 거 봐도 막 되게 어려운 거는 뭐 틀려도 별 상관 안 했잖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문제를 많이 맞추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거는 비밀이 될 수가 있는데 중3 때 엄하게 뭐 수학 선행 빼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준비를 했잖아.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3 때 했잖아. 그 솔직히 도움 됐다. 입학하자마자 그거 했으면 좀 버거웠겠지. 공부하고 고등학생 되니까 학교 수업 따라갈만 하지. 모르는 게 없는 채로 문제를 풀어 된다고. 그래도 틀리니까 참 신기하지.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면 여전히 계속 틀린다.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못해. 공부를 다 안 끝내놓고 문제 풀고 있다고. 이제 내가 상위권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이 폼을 유지를 해야 돼. 지금 중간고사 때 퍼포먼스 낸 거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부담을 가지고 하면 돼요. 너만의 이제 기준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실수가 없어야 돼. 실수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반복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실수가 없어져. 근데 시험 공부나 뭐 시험을 직접 치를 때 뭐 쫓기는 느낌 들잖아. 그러면 무조건 실수한다. 아는 거 다 틀린다고. 그럼 네가 지금 중간고사 때 만든 이 영광이 다 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르단 말이야. 5월 달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거 시험 끝나자마자 기말도 잘 쳐보려고 막 집중하고 있지. 그게 좋은 거야. 딴 애들 지금 다 풀려 있어요. 지금 해운대 나가보
나보고 뭐 애들 뭐 정신없다 막 이게 뭐 대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구별도 안 되게 옷 입고 와가지고 막 날라리처럼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랑 너는 이제 결이 다른 세상에 맞고 중간고사 쳐보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는 거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될지 감이 잡힌단 말이야. 시험 기간에 되게 열심히 했잖아.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끝난 거야. 수능 때까지 그걸 유지하면 상당히 나아질 거야. 그게 어렵다. 이게 지금 고1인데 고3 11월까지 그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아. 그거 유지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3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해줄 취미생활처럼 걔를 이제 즐기면 된다고. 내년에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거든. 잠시 버려두고 갈 수도 있다고. 바보 같은 짓이야. 수능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혜자라 했잖아. 수혜자 2등급을 받아야 되는 너가 1등급을 받을 예정이라고. 그럼 대학교에서 선호할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을 받은 자들 중에서 수능까지 잘 친 사람을 선호할 것 같아. 수능은 아직 9등급제니까 그걸 오래 준비하면 되거든.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돼. 특별한 방법이 이제 없어요. 이 수능 때까지 이 방법을 유지하고 이 계획대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 태도 관리를 잘해야 돼. 겸양이라는 걸 배워야 돼. 그놈 옆에 가면 느끼는 그 포스 있잖아. 이놈은 못 이길 것 같다라는 포스가 있지. 걔가 거만하진 않을 거예요. 걔 안 거만하지. 강자라서 나오는 그 포스가 있어. 그거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낮출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이 틀렸다. 이 재수 없다고 이게. 뒤에서 쌍욕 먹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서로 뭐 연봉 같은 거 잘 안 까거든. 아 너무 못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못 보는 사람이 그거 들으면 좀 기분 잡친단 말이야. 숫자는 오픈하면 안 돼. 니네 몸무게 가르쳐달라면 안 가르쳐줄 거잖아. 몸무게는 오픈 안 하면서 왜 다른 숫자는 다 오픈하고 그러냐 이거지. 내 숫자를 오픈해가지고 친구들 상처를 이제 주면 안 돼. 그게 상위권의 자세다. 아 망쳤어. 한 개나 틀렸어. 실수. 아 그거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거 하면 이때부터 왕따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좀 잘난 사람들은 자기 관리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 하면 안 돼. 잘난 거 그대로 있는데 타인 자존심 건드릴 만한 그런 것만 안 하면 된다고. 괜시리 나를 낮췄다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 기분 상할 수가 있다고. 그렇다고 나 너무 잘하지 않냐 이런 것도 하지 마. 그것도 재수없어. 못 쳤다도 재수없고 잘했다도 재수없어.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함정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용히 살아야 돼. 조용히 닥치고 살아야 돼. 잘난 사람들은 닥치고 살아야 돼. 여기저기서 물고 뜯는다고. 잘난 척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낮춰도 안 되고.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 퍼포먼스가 나올 거야. 고등입시라는 게 준비된 아이들이 상위권 먹는 거 맞아요. 되게 똑똑한 애들도 학교에 보이거든. 근데 걔가 1등은 아니잖아. 뭐 수학이나 과학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똑똑한 애들 있지. 근데 걔가 1등 아니잖아. 웃기지? 그 천재 같은 애들, 지능 높은 애들이 1등이 아닌 거를 봐야 돼. 어른 돼서도 그거를 잊으면 안 돼. 엄청 똑똑한 사람이 1등은 아니야. 주어진 걸 해내는 사람이 1등이야. 해야 될 거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 오류 없이 해내는 사람이 1등이야. 되게 처음 보는 거 같고 너무 어려운 것만 못하잖아 이제. 그거 말고는 자신 있지? 부교재에 나왔던 문제, 교과서에 나온 문제 안 틀릴 자신 있지? 괜찮아 어른들 거야. 근데 그거 틀리면 나 화난다. 시험 전에 시험 범위 안에 있던 거 그거 다 공부해서 알게 되면 되잖아. 아까 지도할 때도 그랬단 말이야. 애 주눅 들고 자신 없어 하길래 시험 전에만 해내면 된다고. 그 맞는 말 아니냐? 그 용기 가져야 된다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하면서 공부를 안 한다. 고등학생들이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 내가 더 확신이 생긴단 말이야. 막 뛰어난 친구 아니잖아. 근데 잘하잖아.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 다 할 줄 알잖아. 학생은 너처럼 살면 돼. 너처럼 누군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거야. 네가 되게 멋진 거란 말이야. 되게 오래 준비한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너 이번 시험 기간에 반짝한 거 아니야. 중2 때부터 준비한 거야.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중2 때 중2 거를 완전하게 공부해냈다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 걔가 제일 성적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학생의 모습, 제가 바라는 공부 방법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 녀석은 4시에 와가지고 10시까지 공부하고 가는 중학생이다. 학교 일찍 마치면 2시에 와서 10시까지 공부해. 쟤는 무조건 최선의 결과일 겁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안 한 거보다 나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까먹은 건 좀 있겠지만 까먹어도 기억이 돌아오지. 통합과학 통합사회 할 때 옛날에 배웠던 거네 하면서 기억이 돌아오지. 국어 할 때도 돌아오고 그 해 때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 돌아나. 그 좋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고1 거 잘 해내는 걸 내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 다음 단원이야. 이제 단원 연계나 이런 것들은 있다고 보면 안 되고 다 별개의 단원으로 보면 되게 좋을 거야. 그래야 재밌다 공부가. 내가 1단원 잘했던 사람이면 2단원도 잘해. 반대 케이스는 또 슬프다. 1단원 힘들게 한 친구는 2단원도 못해. 다 따로 논다고 보면 네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가 조금 더 자랑스러울 거야. 알겠지?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자랑하러 갈게요. 오늘 이 업로드 한다. 부장지 믿어봐